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단계의 방법을 통해 서브 에이스를 위한 강력한 스윙 방법을 배웠습니다. 팔의 동작과 라켓의 쓰임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더 강한 서브를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체의 쓰임으로 인한 지면 반발력입니다. 프로 선수의 경기를 보면 모든 선수들이 서브를 할 때 땅을 박차오르면서 서브를 합니다. 스포츠 기술 전문가 및 생리학자인 마크 코박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와 엉덩이의 운동 에너지가 전체 힘의 51에서 5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브 동작에서 하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브의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서브를 할 때 하체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서브가 무려 2배나 강력해질 수 있는 비법을 이번 영상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박차고 점프를 하게 되면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칠 때보다 공의 타점이 점프한 만큼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더블 폴트의 가장 큰 원인인 네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파워의 증가와 높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체의 쓰임을 통해 강력한 서브를 성공시키는 방법과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의 서브 영상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린 안정적이고 강력한 서브를 위해 점프를 최대한 높게 해야 할까요? 이 점프에 대한 의문을 이해하려면 배구 선수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 서브를 위해 점프하는 장면을 보면 높은 점프를 위해 고관절을 접는 각도와 땅을 박차며 팔을 위로 휘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배구 네트 위에서 높은 각도로 스파이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테니스의 경우 어떨까요? 테니스 선수들의 서브 자세를 비교하면 배구 선수에 비해 고관절의 굴곡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관절의 쓰임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하체의 쓰임 중 고관절에 의한 점프력은 강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프로 선수들이 높은 점프를 위해 고관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테니스 서브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높이 점프를 하는 것에 대해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높이 뛰어서 서브를 하려고 한다면 브라이언 배티스톤 선수처럼 서브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서브를 할 때 점프를 해야 서브가 강력해진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여러분의 서브 실력에 점프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고관절의 쓰임을 통해 얻어지는 하체 에너지가 서브에 큰 영향을 못 미치듯이 몸으로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 라켓으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파워를 생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켓에 최대한 많은 힘을 전달하려면 지면을 박차는 하체의 쓰임과 라켓을 휘두르는 상체의 움직임이 적절히 결합돼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 중 키가 비슷한 바브린카와 페더러의 서브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브린카의 트로피 포지션 자세를 보면 엉덩이의 굴곡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점프에 대한 초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브의 끝에 코트 안쪽으로 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더러의 트로피 포지션의 자세에서는 약간의 엉덩이의 굴곡이 있어서 이것은 약간의 높은 타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점프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땅을 밟고 라켓의 끝에 운동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 몸을 밀어내는 과정이고 발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체의 쓰임과 라켓을 회전시키는 상체와의 조화를 위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것 외에도 하체의 쓰임은 몇 가지 강력하고 변형적인 동작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골반의 회전입니다. 뒷다리를 누르면 골반을 강력하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를 할 때 몸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가슴은 옆으로 유지되고 팔로 밀어넣는 것에 익숙하실 겁니다. 핵심은 몸 전체의 에너지를 모았다 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에 힘을 싣고 땅을 세게 누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운동선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틸트 동작입니다.
몸통의 회전 외에도 몸통이 전방으로 기울어지는 운동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앞다리를 기준으로 상체가 코트 앞으로 기울어지며 일반적으로 생물역학에서 말하는 각 운동량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라켓의 회전력으로 공과 접촉하며 큰 스냅을 만들어냅니다. 상체를 직선으로 유지하고 뻣뻣하게 서브를 하는 것과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하는 서브를 실제로 비교해보면 서브 파워에 큰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체와 상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5가지의 연습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발을 꼼짝도 안 하고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뒷발꿈치를 꼭 떼야 하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떼지 않으면 하체의 회전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를 회전하게 되면 뒷발꿈치는 자연스럽게 떼지고 하체와 상체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뒷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뒷발을 앞으로 내딛게 되면 더 많은 골반의 회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시도하면 뒷발이 떨어지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습에선 평소와 다르게 과한 액션을 통해 습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발을 과장되게 움직여보세요. 뒷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익숙해지면 세 번째로 약간의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높이 점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주 약간의 점프면 될 것입니다. 약간의 점프가 익숙해지면 무릎을 더 굽히고 땅을 박차며 네트 안쪽으로 강하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면서 서브를 해보세요. 네 번째로 몸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연습입니다. 공을 타격 후 네트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네트 앞으로 몇 걸음 달려가며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과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입니다. 앞쪽 발로만 딛고 뒷발을 뒤로 구부려 올리고 몇 번 바운스 후 스플릿 스텝으로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서브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스트로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앞으로 몸이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연습까지 완성되면 여러분은 서브의 시작부터 서브의 마무리 스트로크 준비 단계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에 필요한 하체의 쓰임과 연습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체의 사용과 점프는 강력한 서브를 만들어내지만 점프가 절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배구 선수의 서브와 실제 테니스 선수와 비교하여 알아봤습니다. 상체를 들어올리는 것 외에 골반의 회전과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파워 틸트 동작으로 파워를 생성하는 것과 5가지 연습 방법. 첫 번째, 두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서브 연습. 두 번째, 뒷발을 앞으로 내딛는 연습. 세 번째, 약간의 점프를 하는 연습. 네 번째, 네트 앞으로 달려가는 연습. 다섯 번째, 한발 딛기와 스플릿 스텝 반복 연습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서브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